안녕하세요. 골라가는 리포트의 김장렬입니다. 오늘은 빅테크가 잘 나가고 있는데 빅테크 말고 다른 주식이 잘 될 수 있다라고 보려면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요거 하나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말이죠. 그 신한투자에서 8월 말에 나온 리포트가 있는데 제목에 보시겠어요? 지금까지는 경기에 빚지지 않은 기업의 이익이 반등했다. 경기 사이클하고 무관되지는 관계 덜하면서 올라간 주식이 있죠. 그게 주도주야. 미국의 주도주 뭐죠? 우리 빅7. 여기 또는 다른 말은 매그니피션트 7이라는데 애플, 구글, 그렇죠? 엔비디아 이런 빅7으로 대표되는 이런 주식들은 뭐예요? 경기 사이클 관계없죠. 금리가 좀 높아도 아주 계속 높아지는 게 아닌 상태에서는 괜찮아요. 감내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금리보다 더 높은 성장을 보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즉 이거를 경기에 빚지지 않은 그러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회사들은 주가가 반등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도주의 힘이죠. 거꾸로 이 빅7 말고 나머지 493개, 500개 S&P 5 중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EPS가 올해 예측이 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 건 뭐죠? 매그니피션 7만 올랐어요. 당연히 주가가 글로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서는 S&P 500 지금 4,500, 4,600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상 못 가요. 왜? 매그니피션 7은 많이 올랐거든요. 계속 올라긴 하겠죠. 이익이 올라가면은. 근데 그게 지금까지 올라온 것 빅점프가 속도가 이게 각도가 계속 오른 각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기는 어렵잖아요. 유지되면서 가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매그니피션 7이 잘 갔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주식들 그런 경기 영향을 받죠. 다소나마 그 주식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보면은 두 번째, 이제는 다수량의 매그니피션 7 이외에 다수가 이익이 개선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올라가냐? 이 제조업체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재고가 떨어져서 바닥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재고가 바닥치고 올라간다면 재고 바닥친다는 건 주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규 주문과 재고 스프레드, 이게 첫 번째 겁니다. 우리가 ISM 제조업 지수가 47이니 49니 아직도 52하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나중에 확인되는 건 너나 나나 다 확인을 동시에 하잖아요. 그날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ISM 제조업 지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냥 옆으로 기느냐, 그거에 선행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달 전에 그 선행 지표의 대표적인 거로서 이 애널리스트가 찝는 것이 신규 주문 마이너스 재고, 즉 재고보다 더 많은 주문이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그 스프레드가 늘어나면은 그 시점부터 한 2개월 후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보면은 이제 된다 이거죠. 그게 업종별로 다르고 그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규 주문 마이너스 재고 스프레드, 이게 ISM 제조업 지수의 2개월 가장 선행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런데 신규 주문 누가 내요? 우리 고객이 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일반 그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살아 있어야지 신규 주문을 내죠.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다, 소비하고 싶다. 그러려면 이제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든지 유가가 내려가든지 여러 가지 게 있죠. 이게 복합적으로 다 작용한 소비 심리 지표가 중요해요. 그 사실은 소비 심리 지표가 먼저 나오고 좀 우리가 잊어버릴만 할 때 신규 주문이 어느 순간 나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2개월 뒤에 ISM 제조업 지수가 올라간다 보고 주가가 반응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지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나는 것이 있기도 하고 일부 PC, 인텔, 델 이런 거고, 아직은 깜깜무소식인 휴대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소비 심리 보고 그 다음에 한 몇 개월 뒤에 신규 주문이 재고 대비했을 때 늘어나는 거, 이 포인트를 보신다면, 기민하게 움직이신다면은 대다수 이익이 올라오지 않은 대다수 주가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걸 보시면서 바라보시는 게 어떤가. 오늘 요거가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이 초과 저축에 지금 소진되고 있어요. 이게 좀 신경이 써요. 지금은 경제 지표가 좀 나빠지면 bad is good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 있는데, bad is 진짜 bad가 될 수가 있어요. 언제? 초과 저축이 다 마감되면. 그래서 이게 늦게 되더라도 내년 4월, 좀 빨라지면 올해 말 정도에 초과 저축된 거 소진되고 나면, 그러면 소비자들은 금리가 내려가거나 돈을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정부 정책이 나오거나, 언제? 내년도 1월에서 4월 사이에. 왜? 1월에서 4월 사이에 초과 저축이 소진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써요?
그럼 빚을 져서 쓰든지 아니면 뭔가 자기가 소비 심리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올 말에서 내년도 초 봄 사이에 미국이 초과 저축이 소진되는 시점에서의 금리는 아직 안 내려간 상태에서의 어떤 부딪혔을 때 그때의 연착륙인지 그 당시에 소비 파워가 어떨 것이냐는 것이 올 연말에 내년 초가 조금 까리까리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인플레가 중요하니까 지금은 지표가 나빠서 주가가 버티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까 지금 말한 초과 저축이 이슈가 되면은 올 말 또는 내년도 봄 사이에 그러면 이제 주식은 딱 거기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는다 안 받는다? 긍정을 못 받죠. 그래서 주식을 철저히 낮을 때 사야 되는 거고 확실할 때 사야 되는 거고 지금은 진짜 그래요. 그리고 빅텍 AI 쪽을 아직도 계속 붙을 수밖에 없는 게 금리가 계속 고공행진하더라도 그래도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주식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돌아와서 신규 주문이 재고 대비 재고가 많이 빠져서 신규 주문이 조금만 올라오면 신규 주문 마이너스 재고 스프레드가 확실히 보일 수 있는 거기에 기대가 보고 있어요. 워낙 망가진 PC 일반 D램 여기 아주 기대가 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신규 주문 마이너스 재고 그 앞에 소비 심리의 미국 같은 경우는 초과 저축이 소진되는 거 연말 내년 초 이거를 다 같이 아우르면서 보시는 그러한 그 종합적인 사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단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기 장기를 하고 진짜 투자하시고 한 6개월 1년 버티신다면 중기 사이클은 너무나 명백해요. 왜냐 미국은 여러 가지 캐펙스 사이클 한번 발생하면 10년 가는 건데 정부 주도로 지금 하잖아요. 인프라 투자. 최소한 4, 5년간은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에 주가는 한 2, 3년간은 버텨요. 그게 뭐냐? 올해부터 시작됐으니까 2023년, 24년, 25년 초까지는 미국의 중기 사이클, 캐펙스 투자 사이클이 긍정적이에요. 라고 저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변수는 트럼프가 어떻게 당선되느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슈이기 때문에 실제는 25년까지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체크가 24년 중반 경우에 한번 있을 수 있다. 이것도 한번 염두에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